감사합니다. 들어가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좋은 분들이 또 들어와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새로 임원되신 분 앞으로 앉으시죠. 이제 감사 인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목사님하고 정남 목사님, 노사무엘 목사님을 감사로 인준합니다. 한번 드려요. 이권희 목사님, 정남호, 노사무엘, 이권희 목사님을 감사로 인준하겠습니다. 이건 뭐 허락받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인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정관, 선거관리 규정, 운영규칙 수정안을 이찬영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겠습니다. GMS 제28회의 정관, 운영규칙, 선거관리 규정 수정 여러분에게 결치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지난해 정책위원회가 모여서 정관 수정을 3차례에 걸쳐서 했고 임원회 선정에서 임원회 허락을 하고 우리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자, 수정안 1페이지 하시기 바랍니다. 축조해야 되겠죠. 수정안 말씀드립니다. 제2장 이사회의 조직과 임원, 제5절 조직, 회원 구성, 준회원단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옆에 정관이고요. 옆에 수정된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정된 부분입니다. 선교사 1가정을 또 직능회원회 선교사 2사 각 지역 선교부 대표 제6절 임원 총재 및 장비원 4번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축조할 때 그때 바로 발언을 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까? 축조할 때 하는 것도 좋겠죠. 바로 축조하면서 그럼 이사장 그게 있습니다. 예. 앞에 나가서 나오셨습니다. 조승호 이사입니다. 지금 6절 임원에서 총재 밑에 4절 삭제, 명예이사장 삭제를 이야기하셨고요. 109의 총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선거관리 규정 제3장 7절 5번의 총무도 역시 제109의 총회 결의라고 빨간 글씨로 하면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9 총회 때 명예이사장과 총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폐지하고 그리고 정관을 수정하여 보고 하기로 이렇게 109의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 있었죠. 물론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110회 총회에 이 부분을 복구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정관까지 삭제해야 되겠는가? 앞에 이미 총회 결의하고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명예이사장과 총무를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부에서도 두 분에게 그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명예이사장은 그냥 진경이사장이라고 하고 총무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직책 자체가 우리 GMS를 섬기기 위한 그런 귀한 직책이었고 또 소중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무슨 권한을 행사하거나 특별히 그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근데 뭐 오해가 있었는지 지난 총회에서 세계노회에서 폐지하자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명예이사장과 우리 GMS 총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또 총무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소급 적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급이 돼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이 설명이 없이 한간에는 옥상옥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옥상옥으로 이 명예이사장과 총무가 GMS에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총회에 3개 노회가 헌의안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더 많은 노회들이 다시 복구하는 것이 GMS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그런 헌의안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먼저 이미 활동을 시작했던 명예이사장과 총무님이 또 이 일로 인해서 상처도 입고 그 교회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이 GMS에서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책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서 밀려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심지어는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본 이사의 의견은 이미 우리는 총회의 지시대로 그 두 분에 대해서 직책 자체는 폐지는 했습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폐지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헌의안이 올라가서 헌의안이 이미 올라갔습니다. 여론노회에서 복구해달라고. 그래서 만약에 복구가 되면 절차상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폐지를 결의를 해버리면 이 정관 수정을 해버리면 또 다시 정관을 재수정하는 그런 일도 뭐 못할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총회 결의를 좀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 직책 자체를 폐지했으니까 정관 수정은 기다렸다가 이번 총회가 헌의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가지고 그리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이사의 의견입니다. 이사님. 조 목사님 말씀을 요약하면은 지금 지난 총회 때 갑작스럽게 명예이사장님들 플로어에서 폐지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당사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 민망스럽지만 계신 목사님 상처를 많이 받고 이거를 그냥 내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통보해서 진지사에서 이렇게 됐냐. 나름대로 저분이 욕심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명예를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의사표현도 했는데 본인은 또 말을 안 하고 마음이 착하니까 그런 입장인데 조성호 목사님 말씀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총회가 딱 명령에다가 딱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거를 좀 보류해서 결정해버리면 또 방치적으로 타격을 크니까 다시 그냥 보류로만 해놓으면 가을쯤에 때 어떤 결정이 나냐 그때 결정 따라 하자 그 의견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원도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직전 이사가 주시겠습니다. 현행대로 하면 명예자가 붙어야 되는데 명예가 어디 가버렸어요. 아무튼 그 작년 9월 총회에서 갑자기 그 말이 올라갔고 그래서 결정되면서 전혀 이제 뜻밖의 그 처지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일절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결이고 또 그 명예상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주변에서 이제 몇몇 사람이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이 수상하면서 되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도 소급 적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그 후부터 적용되는 게 법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총회에서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서 명예이사장 총무직 11월 말로 폐지하고 저는 명예이사장 됐다가 잘린 겁니다. 잘렸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번 가을 총회 때, 지금 총회 때 정관을 개정한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들어야죠. 그렇지만 총회가 그 비상식적인 일단은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조직은 우리 지회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자체는. 근데 총회에서 내려서 할 권한이 없어요. 물론 권능할 수 있죠. 그러려면 아예 총임원들이 하든지 총회가 다 지휘해서 해야죠.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지금 침해를 당한 상황이고요.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당회를 얘기 못했습니다. 당회를 얘기하면 아마 우리 장로도 대변을 하고 제일 가르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사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사장이면 교회가 이사장 교회다. 우리 교회들 전체 헌신해서 약 2억 가까이 헌신했거든요. 제 이사장 할 때. 근데 만약에 우리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명예장 잘렸다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당의 공론화되면요. 그래서 내가 1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갑니까?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잠잠하게 하고 말하지 말라고 1절 출마하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전화해서 이번에 헌혈이 올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헌혈이 올라가서 만약에 다시 우리 조 목사님 발언을 좀 뽑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말 개정해버리면 저는 복구돼도 명예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난센스가 들리면서 그래서 하여튼 뭐 결정에 저는 따르고 뭐 제가 뭐 명예이상 되든 안 되든 총회에서 섬기고 제 섬기는 다 이해가 됐죠.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고 한마디만 제가 추가 발언하자면 사실은 이제 저도 이사장들도 잘 모르니까 총회 결정하는데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월 말까지 명예이사장하고 총무를 폐지해라. 그 당시에 제가 이걸 뒤집을 수가 없는데 또 총회다 항의하면 내가 불기획당으로 징계 때리고 난리 칠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공문이 왔으니까 법적으로 해서 했는데 박재진 목사님 서울 왔을지 모르지만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진 목사님이 이러던 얘기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갑자기 그 폐기시켜갖고 내 명예를 이렇게 타격을 주냐. 수업 적용하면 내 때까지는 봐줘야 되는데 내 때까지는 안 하고 이게 값이 없으니까 교회한테 말하기도 민망스럽고 힘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성 목사님 말씀을 이거를 오늘 결정하면 그냥 박재진 목사님 끝나니까 도를 위해서 그런 총회까지 보자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합니다. 네, 누가 동의하셨습니까? 제가 총회가 무법적인 벌이를 하는 거예요. 무법적인 결함이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전 받고 금년 총회에서 직을 한다면 총회 결과 후에 명예이사장과 총무를 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까지 덧붙여서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만약을 배제해서 총회에서 재결이 되면은 임원회에서 박재진 목사님 명예이사장 1년 더 남았잖아요. 1년 하고 총무 하재선 목사님까지 하는 것을 위해서 배려하다는 얘기죠. 네, 이 동의에 대해 동의합니다. 거기에 동의. 어떻게 할까요? 결정합니다. 예, 동의 결정 들어왔습니다. 강하신 님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재진 목사님 마음이 좀 풀렸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훨씬 많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없어지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님들이 다 식견이 있고 다 판단이 있으니까 그걸 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받겠습니다. 4번은 현행대로 보고하겠습니다. 임원 조직 및 업무 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략 연구 개발원 삭제. (2번) 업무, 9번 총무 삭제, 제109회 총회결의 제3장 회의 5번 위원회, 1번 중앙권으로 수정합니다. 12번 동부아프리카, 남부아프리카. 제8장 공부하시고 2번 행정부,
의료, 복지, 삭제. 운영규칙 제1장 조직, 연장교육, 제4지역 추가, 선교전략연구소, 제4절 선교전략연구소, 선교전략연구소장 비상금지, 선교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에서 인척한 자료, 수정한 제5절 지역선교부 4번 작업 선교사 사무행정위 지부장 선교사 사무행정위 제2절 선교사 후보생 파송예외 파송 후에 선교사의 일체를 선교부에서 관리한다. 선교훈련과 교육 제1번 의무 연장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번 과정 선교사의 연장 교육은 3번 관리의 연장 교육, 운영규칙 제1장 조직, 죄송합니다. 예, 질문 이 목사. 받아주시겠어요, 목사? 질문. 네, 질문. 그 다음에 선교전략연구소장을 비상임직으로 하는 걸로 개정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연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선교전략연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연구를 하려면 상근직으로 해야 할 때는 연구가 되지 비상근직으로 해서 연구가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삭제한 이유, 그 다음에 비상근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총장이 좀 설명. 행정총장님 설명. 선교총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금 이용공 이상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20년 파송공로교회 감사패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교회 동서울로의 세계선교회 서성복 목사, 파송선교사 이상정, 파송국가 아제르바이잔, 귀교회는 이상정 선교사를 20년 이상 파송 및 후원하여 세계선교와 총회세계선교회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5년 5월 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총재 김정혁 이사장 양대식. 감사패 동행교회 김미경 목사, 파송선교사 박광하 김미선 선교사, 파송국가 중국 필리핀.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남원교회 김수환 목사, 파송선교사 박나호 최혜정, 파송국가 중국 인도네시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비전교회 최희성 목사, 파송선교사 이준호 조선희 선교사, 파송국가 태국.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수원세빛교회 이무호 목사, 화성 선교사 김성태, 진선미, 화성국가 캄보디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안동 동문교회 반진모 목사, 화성 선교사 천준상 이수경, 화성국가 캄보디아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진경 이사장이신 양정교회 박재선 목사님 여기 참석하셨나요? 감사패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 화성선교사 최정호, 김현수, 화성국가 우간다 이상 내용 같습니다. 진주 성남교회 양대식 목사님 감사패는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패 천안장로교회 김철수 목사, 화성선교사 안승희, 이경임, 화성국가 중국, 태국 이상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모범 LMTC에 대한 감사패 전달. 죄송합니다. 감사패 평안교회 오현석 목사, 화성선교사 마성민, 김선희, 화성국가 미얀마 이상 내용 같습니다. 감사패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 화성선교사 김학희, 김수희, 화성국가 중국, 대만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해립교회 김영훈 목사, 화성선교사 김경복, 김유정, 화성국가 중국 이상 내용 같습니다. 대전 감사패 대전중앙교회 고석찬 목사, 화성선교사 윤준호, 김서영, 화성국가 중국 이상 내용 같습니다. 다음 20년 이상 모범 LMTC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겠습니다. 감사패 관악 LMTC. 귀 LMTC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평신도를 선교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에 지난 20년간의 귀한 헌신과 공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5년 9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총재 김정혁 이사장 양대식. 감사패 남서울 LMTC 이상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인천 LNTC 이상 배우였습니다. 감사패 광주 LNTC 이상 배우였습니다. 이어서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회기를 마치게 하시고 또 28회기를 여는 귀한 총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GMS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장님 귀한 총회 진행할 때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부 직원들께서는 선교사님들 식사하지 마도록 좀 마무리해 주세요. 그냥 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정명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우리 총회원 706명 이사회원 가운데 참석자 83명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개회선언을 하도록 회원 정명했기 때문에 개회선언을 하겠습니다. 이사회 정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흠석 사찰로 우리 김일영 목사님과 오현성 목사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절차 채택하겠습니다. 제28회 이사회 정기총회 계획의 순서지 전체의 순서지 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025년 9월 4일) 10시 나왔습니다. 회무처리 순서는 기도, 회원 정명 예수님 사도신문 절차 의무대로 임시 채용하기로 예, 유일대로 임시 채용하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가시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사 업무 보고 전 회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 회의 보고하였습니다. 제27회 이사회 정기총회 회의 공동으로 일시 2024년 9월 9일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예,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예, 가시면 하세요. 그다음 임원회 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전체 순서지 29페이지에 이번에 회의 보고가 있습니다. 제27회 제1차 임시 임원회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 화성역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예, 임원회 보고 및 위원회 보고를 미군대 학교로 예, 보고를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가시면 하세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회까지 받았습니다. 위원회까지 했죠. 감사 보고가 있겠는데 이권 목사님 오셨나요? 감사 보고 하겠습니다. 최병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감사 보고 하겠습니다. 그 3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일 중간감사 보고입니다. 3월 14일 날 했고요. GMS 26회의 결산감사 지적사항은 이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음 선교사 발굴을 위한 정책과 전략이 요구되는 부분들, LNTC를 통한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했습니다. MK 선교사, 선교사 연금, 후원 중단 선교사를 위한 후원 예사 제도를 활성화해 줄 것, 타 선교단체 출신 선교 후보생들에 대한 훈련과 특별히 인터법 선교사들이 몇 가지 훈련하는 일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GM에서 모든 문서 사적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의 마치고 유인물들이 가져가는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좀 유출이 있는 걸 지적하게 되고요. 본부 직원들의 급여를 총회사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결산감사 보고는 8월 14일 날 감사를 했고요. 행정관 지적입니다. 첫 번째, 감사 자료를 미리 제출해서 살피도록 해줄 걸 요청했습니다. 만만만 선교운동 연속성 문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사역은 구개혁 원로선교사 자격 명확하게 해줄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구개혁 합동한 이후에 경력을 인정해서 그 이후로만 해서 아직 지금 원로선교사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임원에서 좀 살펴주시기를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선교사 대학 입학 자녀 지원금 정액할 것, 훈련하는 한국 국적이 아닌 훈련생을 위한 통역 및 지원, 좀 원활한 훈련을 위해서 이런 것을 강구할 것과 명예 선교사 훈련과 자격 규정을 강화할 것, 이런 안전하고 정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총회 정부의 총회 지원금이 2억인데 4억으로 정액 요청할 것을 지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감사보고 어떻게 할까요? 보고 끝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종이가 올라왔는데 총회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인사만 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그게 맞습니까? 이름까지 밝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름 밝히지 말란다면 그러면 우리 총회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잠깐 나와주세요. 나와주셔가지고 얼굴 인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얼굴만 보고 경례박수만 치면 뭐에 출마한 무슨 후보 이름은 이야기. 이름은 얘기 본인은 말을 못하고. 아니요. 그래 우리 부처회장 사회자는 해야지. 사회자가. 네? 사회자가. 네, 맞아. 해주시면 사양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말 못하는 본인만 이야기하시면 부총회장을 출마하신 정윤호 목사님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회계보고 하겠습니다. 회계보고. 네, 회계 정규재 목사입니다. 회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1페이지에 회계보고 2025년 7월 31일자 본부 경상 재정보고는 대체되도록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들었습니다. 재청들한테 가하시면 해야하세요. 예.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하나 더. 예. 자금 계산서에 보시면 작년 27회기 시작해서 지난 7월 31일까지 우리 본부 선교사님들, 특히 행정사무총장님 너무 수고하셔서 다음 회기로 1억 4,700여만 원을 이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소식이고요. 이게 다 쓰고 남아서 이렇게 넘겼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선교부 보고하겠습니다. 선교 사무총장님 선교부. 네,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선교보고 사회는 현재 그 27회기 GMS 선교사 현황을 보면 조직이 96개국에 17개 지역선교구, 112개 지구와 12개 협력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교사는 1,404가정과 2,531명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현황은 자료에 있는 대로 국가별로 이렇게 준비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회기 선교사 변동사항 42페이지입니다. 선교사 파송 현황, 장기 파송 선교사 총 27명 가정이 파송이 됐고요. 사직 선교사 총 19가정이 사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년 은퇴 선교사 총 29 유닛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직 선교사는 2가정, 그리고 순회 선교사 한 가정 임명이 됐고요. 휴직 선교사는 4가정이 휴직이 됐습니다. 선교사 청원 변경 선교사 변경 행정청원이 23건이 있었고요. 파송교회 종지 후원 종지가 16건이 있었습니다. 파송교회 변경 상 18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적으로 지부 변경은 4건이 있었고요. 원로 추대는 19건이 은퇴하면서 동시에 원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타 단체 가입 한 선교사가 GBT 단체 공동 파송이 됐고요. 타 단체 탈퇴 한 가정 탈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분리 112개 지구 중에 이제 한국 지구가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들었습니다. 가시면 일하세요. 그다음에 행정부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사무총장 서정식 목사입니다. 행정부를 보고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 접수가 171건이었고 공문 발행이 3,038건이었습니다. 각종 행사 보고는 위 몰대로 첨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27회기를 회기 때 선교사 보험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회기 지난 회기 선교사 의료보험은 메리츠 손해보험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가입비가 11억 9,397만 3,210원이었고 지난 1년 동안 보상 금액이 10억 3,120만 6,867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보험회사 손해율이 100%가 조금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교통사고로 위독한 상황에서 본부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1억 3천만 원 들여서 띄운 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8회기 선교사 의료보험건을 이제 입찰을 했는데요. 총 5개 업체가 입찰을 했고 그 중에 2개 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2주간에 걸쳐서 실사를 하고 최종 보험료가 27회기와 28회기가 거의 동등하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행정총장이 되면서 세심하게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GMS 자산 현황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실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5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3급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3분의 회계사님, 회계법인이 약 700명의 회계사가 있는 굴지의 회계법인입니다. 그 중에 3분이 오셔서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우리 동산 부동산 감사를 정확하게 외부 감사를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의료비라든지 안식년적립기금, 공동기금을 가지고 부동산 매입한 것,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과거에 총회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요양원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부동산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어느 쪽에도 분명히 땅은 있고 등기부 등본은 있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부동산 허공에 있는 것을 찾아내서 분명하게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회계법인에서 권고해 주셔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만한 선교운동은 현재 후원자 수가 978명이고 이들이 매월 10,000원씩 하신 만만한 선교운동 후원비가 원로 선교사님 예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행정부 보고 어떡할까요? 네, 보고를 받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원 선출하겠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좀 자리를 주셔서 인사를 한번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2명이 지금 선기되고 이미 소개를 생략하고 저희 선거관리위원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저희 같이 인사할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경례. 이번에 28일 되는 행정총회이고 이사장 선거가 없고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원 부임원들을 저희가 이제 출마자를 좀 신청을 받은 결과 치열한 경쟁률이 아니어서 느낌에 GMS를 향한 우리 이사님들의 관심이 적어지는 것인가, 열정이 없는 것인가, 약간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들을 이런 선교수로 보내주셨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심사하고 금년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무투표 당선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기 고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그 후보자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총회 세계선교회 제28회 임원 후보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세계선교회 선거관리규정 제6장 제17절 3하 단독 출마자는 선거 없이 당선을 확정한다와 제6장 제15절 정임원은 현 부임원을 추대한다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당선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부이사장 김인식 목사, 영남지역 대구 태영교회
김성근 목사 서울 서북지역 목동 제1교회, 조상윤 목사 호남 중부지역 대전 중부교회, 서기 임병선 목사 호남 중부지역 용인 제1교회, 회록서기 최윤성 목사 서울 서북지역 천안 안산 주님의 교회, 회계 이윤찬 목사 영남지역 참 좋은 교회, 부석이 나영진 목사 서울 서북지역 만남의 교회, 부회록서기 김대환 목사 영남지역 덕천제일교회, 부회계 박성호 목사 호남 중부지역 신광교회. 이상 임원 후보자들을 우리 승관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께서 발표하신 대로 무투표 당선인데 당선 결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발표하면 됩니다. 투표 홍식 때문에 공표 상정을 할 거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니까 확정을 투표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참여해서 투표에서 확정되는데 무투표 당선이지만 의견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공방입니까? 무투표 당선자 공표하겠습니다. 부의사장 김인식 목사님, 영남지역 대구태영교회, 김성근 목사님, 서울 서북지역 목동제일교회, 조상용 목사님, 호남 중부지역 대전 중부교회, 서기 임병선 목사, 호남 중부지역 용인제일교회, 회록서기 최율성 목사, 서울 서북지역 천안 아산 주님의교회, 회계 이윤찬 목사, 영남지역 참좋은교회, 부석이 나영진 목사, 서울 서북지역 만남의 교회, 부회록서기 김대환 목사, 영남지역 덕천제일교회, 부회계 박성원 목사, 호남 중부지역 신광교회. 이상 단독 출마자로 당선된 것을 공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상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께 당선된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지난번 마지막 선거안이 회의에 결의사항을 언급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투표를 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것이 투표수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지금까지는 시작 전에 확정하고 투표수를 그리고서 투표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다음에 회원권을 가진 분이 당도해서 내가 회원권이 있는데 이사를 내는데 왜 투표를 안 시키냐 이 논란 때문에 매 회기마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 전에 투표수를 확정하지 말고 기본권이 있으니까 회비 내고 왔으니까 성수로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는 시간까지 투표 종료와 시간까지 도착해서 등록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난 회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투표기에 좀 늦었어요. 근데 투표하지 말라 그러니까 불만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람이 참여하는 쪽으로 우리가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시작 전에 확정하지 말고 투표수를 그 다음에 끝나기 종료 시점 전까지 자격을 가진 기본권이 있는 분이 와서 등록하면 끝나기 전에 투표를 하고 그 수가 투표가 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의사항이면서 차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선거안에서 결의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상정했는데 제가 또 공포는 안 하는 거죠. 그냥 공포하겠습니다. 공포하겠습니다. 부의사장 김인식 목사, 김성근 목사, 조상용 목사, 서기 임병선 목사, 회록서기 최윤성 목사, 회계 이율찬 목사, 부석이 나영진 목사, 부회록서기 김대환 목사, 부회계 박성원 목사 이상 모든 분들 임원 당선자가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쪽에서는 우리 신부임원 교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나오시죠. 고임원하고 신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좀 찍어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통해서 미래 GMS를 구상하고 또 연구해야 될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거는 어떤 그 개념상 삭제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독립적인 개념에서 역할, 기능, 활용을 위해서 그렇게 몇 년 전에 조직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독립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 본부가 고민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미래 전략을 연구하고 해야 될 그런 연장선상에서 굉장히 단절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 역시도 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위원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서 지원금을 해서 이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이제 이사위원들이 거의 그 후원금을 이제 내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정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 되면 재정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본부의 이 재정 안에서 이게 배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기능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 자체가 기능적으로 독립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이 제도권 쉽게 얘기하면 이 본부 구조 안에 들어와야 본부에서도 재정이 지원이 돼서 그런 역할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적인 개념을 가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 본부의 그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전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함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게 단절이 돼서 거의 소통이 몇 년 동안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원장은 영국 원장이 혼자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본부의 리더십은 본부가 리더십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공감이 되지 않고 또 선교 저널 역시도 이 GMS가 갖고 있는 고민들 또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연구개발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책이 나가고 하는 이런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능적으로 조금 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도록 어떤 지원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정이 필요한 거고요. 이 삭제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독립적인 산하에 있었던 것이 이 사회 산하에 있었던 것을 조금 더 본부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선교 전략 연구개발은 지금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우리 GMS에 선교 연구소가 있었고 그 선교 연구소가 한 사람의 직원을 두고 일을 진행해 오다가 저는 우리의 연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체의 아까 우리 총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탱크로서 이거를 전체적인 방향을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주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때에 김재훈 이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면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키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GMS의 모든 구조들을 받쳐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어느 한 날 갑자기 선교전략연구소가 나온 게 연구원이 나온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하나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이제 선교사무총장님의 그 고민, 본부와
이 원장의 갈등 구조가 있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데 선교사무총장님의 지령에 의하여서만 이 말 표현이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 새로운 연구와 문제되는 연구에 대한 지적과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기관은 독립기관, 그래야만이 독립기관이면서 상호 보완기관이 되어요. 단순한 재정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예속시키고 지금까지 발전시켜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선교 전략개발연구원이 나오는데 좋은 원장님들이 세워져서 잘 진행됐던 과정들도 있었고, 결국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부와 전혀 상관없는 자기중심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들이 결과물로 나온 건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정과 상호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그 부분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재정 문제는 실제로 재정 예산이 잡히지 않았던 것을 그때부터 재정을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재정을 잡는데, 이 재정의 거의 대다수가 체를 발간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초대 원장했던 분은 본부에서 활동비를 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핵심을 말하는 것은 재정 문제 가지고 전략개발연구원 문제를 갖다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GMS의 모든 역사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이사들도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운영이사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회비를 계속 내었던 사람인데 몇 명이 회비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다가 중간에서 이상한 구조로 갔습니다. 이거는 바꾸면 안 됩니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발전할 수 있는 내용, 지금 고민하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문제지,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하면 폐지해버리고 10년 전에 만들면서 상당한 이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규정들은 좀 더 연구 정리하셔서 다음에 좀 더 발전적인 내용들로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안건은 그대로 두기를 동의합니다. 예, 제가 잠깐 부연 설명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거의 본질은 재정이 아닙니다. 재정 때문에가 아니라고 지금 비상근 얘기가 나와서 재정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김창돈 이사장님께서 주경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과 기능의 역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거에는 너무 독립적인 개념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걸 조금 연관성 있게 함께 공유해서 왜냐하면 고민하고 미래 전략 역시도 연구원장의 역할도 있지만 그 배경은 본부의 리더십들이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연관성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협력하고 공감하기 위한 그런 구조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수정하는 원리인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충돌이 일어나니까 김창훈 이사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 연구 쪽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김창훈 이사장님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연구해서 예, 좀 더 연구해서 의논을 하기로 김창훈 이사장님 잠깐 제가 지금 운영위원장입니다. 이사장 마치고 자동지구 운영위원장 주쳐주시는데 결국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동참할 건 없어요. 그게 뭐가 연결되냐면 회비와 GMS 이사비 되고 각 종원비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또 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사실 큽니다. 그래서 선뜻 뜻은 있어도 동참하겠다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기능적으로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목적성이나 중요성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고 미래의 GMS를 향할 방향을 위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연구하려고 하면 또 인력이 필요하고 저는 이 비상이라는 말은 저도 동의하지 않는데요. 상급을 해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연구 기관으로
GMS가 재정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리더십들이 수용하고. 근데 지금까지는 결과물이 나와도 그건 독립기관이다. 그게 독립기관이다.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연결 고리가 지금 그래서 아마 비상근으로 하고 사무총장, 성기총장의 뭐 관련성을 두는 쪽으로 아마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기관 가되 GMS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비라는 이런 걸 또 지원하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우리 지금 자원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성기장님 가운데 전략가도 있고요. 숙성가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지 재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런 차원에서는 위원회도 좀 됩니다. 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또 협의를 해서 저부터도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좀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니까 저부터 의욕이 상실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조화시켜서 우리 연구소가 되든 연구원이 되든 간에 활성화되는 회장님의 계획을. 그러면은 저는 일단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디베이트가 되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김창원 이사장은 어떻게 좀 참고해서 우리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하나씩 진행하죠. 지금 애들 못 풀 텐데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네, 그럼 사설은 종정대로 내려드리겠습니다. 6번 선교사 사무행정으로 제6절 은퇴 및 퇴직, 최장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역기간이 만 3년 이상 남아야 한다. 추가한다. 3번과 그리고 5번은 삭제하겠습니다. 제4절 장례 총회장 이거 기재하고요. 총회장 예. 6절과 3절에 대한 7장 복지 3절에 대한 묶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문수 이사입니다. 예, 저는 선교사로 27년 있다가 현재 그 한국의 교회에서 8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65세까지 선교사가 정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정책위원회와 임원회가 수고를 해주셔서 65세가 70세로 된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 총회와 똑같이 만 70세라는 말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추가되는 퇴장 그 선교사 한 남편이나 아내가 은퇴하게 되었을 때 그 배우자가 이제 계속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은퇴 전 1회에 한해서 퇴장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사역 은퇴 기간 70세까지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사역 기간이 만 3년 이상 남아야 되는지, 그럼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중간에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함께 이 지금 복지에 대해서 이 사역보장, 주거보장, 생활보장, 의료혜택 이것이 삭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선교사가 은퇴하고 제가 27년 사역하고 받은 것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1,500만 받아서 있겠고 이거 가지고는 전세금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추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선교사가 지금 현재 총회연금이라든지 또 국민연금을 들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시고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국민연금, 총회연금을 들어서 드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어차피 이 돈은 선교사가 자기 후원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이건 공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시면 선교사가 은퇴할 때 최소한도 200만 원, 300만 원, 다른 교단은 200만 원 이상을 받아요. 연금으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 3절 은퇴에 추가로 국민연금, 총회연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파송 예배 시에 이 부분을 권면하고 여기에서 문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구는 연구해서 다음에 수정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문구가 안 그거는 되는 좋은 제안인데 이게 이제 강요성을 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명문화하게 되면 강요성을 띠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금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2,600명 연금을 세보다 쓰라고 감당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다는 사람이 새로 출발하는 사람부터라도 그리고 이제 좀 국민연금 같은 대부분만 한다는 말 들려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선교사를 우리가 작성부터는 분명한데 목사도 아시겠지만 일반 목사들도 지금 은퇴 준비된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데 선교사들이 다 은퇴까지 우리가 책임진다는 게 보통 무거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연구가 필요하고 모든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만 좀 주세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본부의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한국 교회가 후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선교사 자기 생활비에서 자기가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으로만 제한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그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중경기노회에 소속이 돼 있는데 우리 중경기노회에서는 결의를 했어요. 목사가 되는 사람에게 총회연금, 국민연금을 노회가 1회에 한해서 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만 이 본부에서 이걸 넣어주시면 그건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규칙적으로 다 저한테 해놓고 그 내용을 임원회에서 그 결정해서 각 교회마다 공문을 띄면서 홍보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각 교회에서 하는 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은 이 새로운 선교사들이 그냥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선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지만 여기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이사장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 총회 전체 10%도 못 되는 사람이 은퇴 준비를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선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끝나고 오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도 내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그 나름대로 은퇴 준비하는 거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다 하는데 그러나 제가 고민이 뭐냐면 갑작스럽게 2,600명을 다 그 혜택 준다는 인파시고 그거 하나만 하는 거죠. 혜택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주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기서 당장 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한번 응원해가 해보겠습니다. 정책 쪽에서 연구함, 정책 쪽에서 연구하면 되는데 정책 쪽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이 주거보장, 생활보장, 의료 혜택 이거 우리 법무 차원에서 저희가 해결 못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주거보장 이걸 문표 자체 삭제해버리면 그럼 누가 이걸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못할지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 같은 것이라도 우리 이사들이 질 수 있도록 문구를 놔두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제도적으로 또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여기 있는 좋은 이것을 그냥 삭제해버리면 신분보장, 사회보장은 GMS가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 원안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다 못하는 거에 대한 좀 마음대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방향을 가는 것이 우리가 또 비전을 갖는 것이 그래야 선교사의 소망을 이게 딱 잘라 다 없애버리면 무생사는 어디 가서 고생하냐. 어떻게 할까요? 불법을 선제를 원하는 복구하는 원하는 대로 하되 조금 뭐 개선할 점 있으면 조정하는 쪽으로 계시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박재신 이사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습니다. 강하신 분이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 목사님 말씀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4장 장례, 총회장, 총회장, 선교회장, 노회교회장, 지역선교부장, 가족장, 제5절 순지, 2번 삭제, 제9장 선교협정 및 협약, 제2절 선교협정 내용, 질문 들었습니다.
김기철을 이사합니다. 장례 중에서 총회장과 GMS장은 하부 규정이 있어야 돼요. 총회장은 상식적으로 총회장이 설교하고 총회 임원들 뭐 이렇게 순서 맡고 비용을 총회가 내는 걸 의미하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총회장을 치러본 경험이 있고 교회장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성경총회장 장례할 때 장례비를 일부 이렇게 조의금으로 낼 뿐이지 총회가 모든 비용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GMS장 같은 경우는 총회장은 순교니까 흔한 일은 아닐 거로 봅니다. 그러나 GMS장은 상당히 많을 거로 보는데 그러면 GMS가 그 비용을 다 낼 거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게 본부 규칙이니까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부 규정으로 운영 세칙에 말하자면 비용을 얼마를 낸다든지 상한선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학교 이사장 할 때 그 학교장이 한 번 있었습니다. 총장 지내신 분. 근데 나중에 장례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장례 비용 다 내라는 요청이 유족들로부터 왔어요. 근데 학교에 규정이 없었어요.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비를 쓸 수가 없어요. 교비를 쓰면 그 이제 교육부의 그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한신대나 또 수원대학인가 수원여자대학인가서는 실제로 지적을 받으니까 소송을 한 일도 있습니다. 일반 이제 그거는 교육부의 지적을 받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장례 비용 문제는 우리가 규정을 세부 규정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그럴 소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장례 비용 쓰고 이거 GMS 장이니까 GMS가 비용 내놓으라. 총회장으로 냈으니까 총회가 비용 내라 그러는데 총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경 총회장도 장례비 일부를 이렇게 저임금으로 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부 규정으로 장례 비용의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요거 오늘 결의를 좀 이렇게 청구하실까? 예, 부탁할까요? 우리 기철 목사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갑자기 뭐 얼마만 정할 수 있나요? 의원한테 맡기는 게 낫겠죠? 그거는 따로 어제 의원한테. 예, 수학 동의대 좀 해주시죠. 기철 목사님 말씀. 정책위원회에 맡겨서 정책위원회 맡겨서 처리하도록 하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의 들었습니다. 네, 말씀 문의하세요. 네, 듣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그 순직에 있어서 오늘 원로 순교사가 선교에 사용하는 분 1항과 같은 사 1항이 아마 순직의 이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한 이유가 뭔지 저는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로 선교사는 그냥 은퇴 선교사가 아니라 30년 이상 사역하던 분에 한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명예가 원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원로 선교사들은 7년에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현장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을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우리 GMS에 이분들이 순직하는 것에 대하여서 타격이 되는지 저는 이것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창곤 사장님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예, 진행대로 누가 동의대 정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예, 동의. 제청합니다. 제청대로 가시면 하세요. 그 다음에 제9장 선교협정 및 협약, 협정 내용, 선교사 사무행정입니다. 앞으로 선교신학 현장 역사 정책 제3장 연장 교육 마지막 페이지요. 선교관리 규정 제3장 후보자료 제7절 6번 본회 소속 선교사 본회 소속 선교사 2가정 이상 주파성과 본회 소속 선교사 협력을 걸어놓고 넣었습니다. 부이사장 자료 4번 본회 소속 선교사 본회 소속 선교사 과거일국 협력을 내용을 제3번 기타 임원 자료 예.
정도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임원할 때부터 조금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로만 나오다가 계셨는데 매년 임원할 때마다 특히 부이사장 할 분들이 지방에서 안 계셔서 본부에서 섭외하고 또 부탁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선거 운동 서류 접수 마감 후에도 없어가지고 하신 분을 찾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계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원하신 분들이 경쟁률이 없어졌다, 즉 지원자가 없어졌다는 그런 뜻인데, 서울 서부권이나 지방 대도시는 2가정 이상 정도 파송한 교회가 웬만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은 2가정 이상 파송한 교회가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부이사장 그 후보 자격을 조금 완화해서 지원자가 많이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부이사장 하실 분들이 점점 없어지고, 이미 하실 분들은 이미 했고 담임 목사들이 교체되면 할 수 있는데 교체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이사장 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부이사장 2년 후 2명 2년 하면 굳이 돈을 계산하면 7,600만 원인가요? 그 다음에 한 가정을 예를 들어서 10년을 후원하면 1억 8천만 원을 후원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년 후원하는 사람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그 후원을 했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부이사장은 한 가정을 10년 이상 파송한 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게 GMS 다음번 계속해서 부이사장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 목사님 말씀이 다른 분에 해당 안 되고 부이사장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여기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이라고 넘기라시는 문제인데, 이 플러스 연구할 거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해서. 지금 우리 GMS가 문제되는 게 지금 임원들이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격 규정이 높은 것도 있지만 이사장 임기와 함께 2년씩 돌아가던 임기를 어느 날 갑자기 바꾼 겁니다. 1년씩. 실제로 매년 부이사장을 그러니까 선출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사장님과 같이 우리가 원래 2년씩 했었습니다. 근데 8년 전인가에 너무 한 사람들이 오래 한다. 아니 GMS는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오래 하셔야 되고요. 임원하실 분들이. 그래서 정책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그걸 못하고 현장에서 안 되니까 그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임원들 임기를 다음 임기에는 2년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모든 기관들은 2년으로 해요. 근데 우리만 지금 이사장만 2년이고 다른 임원들은 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박대신 목사님하고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 다른 상황이 되어진 상황인데 좀 다루어져서, 왜냐하면 매년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추천을 하려면 그래도 2년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연구해 주시면 그러면은 정 목사님하고 김창원 부사장님하고 의견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넘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본회 총회에서 의결을 만든다. 그리고 총무 및 삭제, 재배표의 총무입니다. 8절 이사장, 부서장 인투고 자격, 본회 선교사로 무흠 20년 이상 사역. 이사님. 우리 총무는 아까 처음에 논의해가지고 일단은 살려두기로 한 거니까 원안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수정한 대로 수정한 대로 맡기로 정리되었습니다. 제청에서 가하신 분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분의 2가 형식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3분의 2가 통과돼야 되는데 형식이라도 거수라 형식이
해놨지만 우리 거수로 하겠습니다. 동의대책이 거수하시는 성분이가 됐습니다. 안장이 지금 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안 시위 우리 서기 시민서기 오늘 서기가 못 와서 황세만 목사님께서 대신 내주시겠습니다. 예, 50페이지입니다. 제28일 이 사업계획안 도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일일대로 바뀌는 도움 들었습니다. 이제 가하신 분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심의 김호성 목사님. 페이지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수입 예산은 유인물대로 바뀌는 도움 들었습니다. 예, 가하신 분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금 토의. 예, 박문석 목사님. 이번 선거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분도 그렇고 저희 분도 그렇고 그냥 공고하고 선포하고 끝이거든요.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이사회 사표가 있냐 그냥 공문으로 보내고 말죠. 그래서 뭐 내년에도 단일 후보 나올 것 같은데 단일 후보를 공고하고 그래도 이사장님이 회원들에게 가보를 묻는 추인을 받아야 된다고 말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지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 수정을 다음에 준비해 와가지고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있습니까? 지난번 동의 무슨 말씀 있습니까? 한마디는 죄송합니다. 우리가 행정총회를 올해를 행정총회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사장 선거할 때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지역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오늘은 아마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총회는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도 4박 5일을 하는데 GM에서 지금 우리 오늘 전부 다 서류를 보고 통과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들이 형성했는데 오늘 이것도 정책을 좀 연구를 하셔서 행정총회는 그곳에서 2박 3일 하든지 뭐 어디를 좀 더 시간을 굉장히 충분히 해가지고 그곳에 전문위원들도 구성하고 지역위원회도 구성하고 그것이 오신 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좀 연구하셔서 우리 모든 총회 한번 더 상정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타 토의 뭐 혹시 기타 토의 뭐 있습니까? 없으면 전문위원회 조직. 예. 전문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고 전문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이런도 너무 적고 참여연도 적고 그래서 이사임원과 또 사무총장에 맡겨서 조직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어떻게 할까요? 제청합니다. 제청 들어왔습니다. 가하신 이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 너무 고맙고요. 오늘 사실 이사를 전달하려고 우리 진주에서까지 오셨는데 너무나 참 고맙습니다. 부산에서 오시고 또 광주 멀리서 오셨는데 비가 오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격려하고 싶으면 1단계 여러분 한 번이 100명을 감당하는 훌륭한 이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하고 빨리 이제 회의대를 잠깐 드리고 우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회의 동의 해주시죠.
네, 또 들었습니다. 박수 들어가세요. 우리 찬송. 조상모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8회에도 GMS 정기총회를 은혜종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작정하였사오나 주님께서 이제부터 역사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고배와 같은 우리 GMS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끝까지 순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GMS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임원들과 이사장님들, 파송하는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고 눈물 나는 감사 제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복음의 알림이고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 희생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구원하려고 희생했는데 우리 목회나 선교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에 대해서 희생할 때, 지도자가 희생할 때 열매 맺는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또 십자가 피는 사랑이죠.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직접 죽기까지 피 흘리신 사랑, 에비던스, 증거죠. 목회를 제가 오랫동안 해보니까 말 잘하는 거 좋고 설교 잘하는 거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제일이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했고 하나님도 사랑했고 성령님도 사랑이었고 우리의 사역은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사님들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멀리서 가까이서 GMS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은혜 가운데 일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희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는데 나도 그 사랑 실천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하고 돌아가는 친교와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GMS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들과 우리 이사님들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무총장님, 행정사무총장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7회기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28회기도 오늘 내리는 비가 우리 GMS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인 줄 믿고 28회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회기에도 계속해서 우리 이사님들 많이 동역해 주시고 이제 문제는 제가 재정 살림을 책임지다 보니까 회비 문제인데 오시는 이사님들께서는 잘 납부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이사님들이 많아서 제가 작년 한 해 동안도 전국을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노회도 방문하고 그 이사님들도 만나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님들께서 계속해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순서를 맡아 주신 정경 이사장님들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가 마친 후에 본부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식 7,000원 이렇게 한식 뷔페로 주문해서 먹는데 오늘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이사회 정기총회 맞이해서 3,000원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드시고 가시고요. 오늘 선물이 2가지가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이사장님 저서 2권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신 후에 식당에 바로 나오시면 우리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명찰을 반납하시고 이 화성 8탄에 유명한 것이 수향미라고 하는 쌀입니다. 사모님들께 갖다 드리면 맛있는 밥을 지어 드리실 수 있을 것인데 쌀 한 가마니씩 키로는 각자 계산하시고요.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임원회가 식사 후에 잠깐 회의실에서 있을 거니까요. 신임원들 또 정임원 되신 분들 잠깐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목요일 10월 임원회를 하는 그 날에 임원 이취임식을 할 것입니다. 또 총회장님도 총재가 바뀌기 때문에 함께 총재와 이번에 신임원들 또 구임원들 이취임식이 10월 16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 GMS 정기총회에 각 언론사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지난 27회기 때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GMS는 교단 선교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단 소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수익단체가 아니라 후원기관입니다. 따라서 본 교단 소속 기자분들께서는 끝나고 저를 만나주시고 본 교단 소속 외의 기자분들께서는 이 안내문을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안내문대로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해 주시면 또 저희들도 함께 협력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의 말씀 드렸습니다. 정경 이사장 김상공 회의도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날을 당길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GMS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GMS와 함께 움직여가는 모든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명령 따라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28회기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사장님을 위시하여서 그 이사장님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해야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가 더 사랑과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역사가 저들의 삶의 자리에도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96개국에 2,50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잘했다 칭찬받는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GMS를 사용하여 주시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멋진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